지금 만나시는 남자친구는 동갑내기시고 10개월 만나셨고 게임으로 만나셨다고 해요. 어떤 사연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르코쌤에게 유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시에 제가 헤어진 직후 이야기를 위주로 올리셨다고 하셔서 헤어지기 전 상황을 좀 더 적어봤습니다. 저희는 좋으면 좋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지 갑과 을이 어딨냐 이렇게 서로 주장을 했고 늘 남녀를 떠나서 효율성을 따졌다고 합니다. 우리 추부다님은 사귀는 당시 초반 빼고는 전 남자친구를 배려한다고 1시간가량 되는 거리를 3번에 걸쳐서 안양과 인천을 갔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제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 밥상을 제공하였고요. 일주일에 평균 한 2-3번을 평일에 갔고 주말에는 이제 남자친구가 거의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일주일에 평균 3-4번을 만나셨다는 거네. 엄청나게 많이 만나셨네요.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추부다님 사연에서는 자기가 어머니 밥상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머니 밥상을 제공해서 이 관계가 망친 건 아닌 걸로 보여요. 뭔가 착각하실까봐 미리 얘기해 드립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이 사연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만난 것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나중에 헤어지게 됩니다. 연애를 잘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많이 만나고 연락도 많이 하면은 그게 사랑이 척도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던가 회사에서 업무가 많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지, 누가 여자친구가 원하는 거 안 해주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해주고 싶은데 사실 여자친구 얼굴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직장도 다녀야 되고 회사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미래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여자친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여자친구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자분들도 자기만 바라보는 남자친구를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질려한다거나 아무 미래 없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남자친구를 부담스러워해서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행동이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이 만나시는 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데리고 있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껴서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힘들어할 땐, 저는 전 남친이 힘들어하니까 평소와 일할 때는 연락을 안 하고 퇴근하고 짧은 통화를 원했던 것 뿐인데 그거마저 잘 안 돼서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안 만나면 불안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하루 걸러 거의 일주일에 3-4일을 만났다는 거는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났다라는 건데, 이렇게 연락에 집착을 하는 이유를 그 남자가 이해도 안 했을 거고, 아마 그렇게 연락을 해주고 싶었어도 사실은 자기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친구가 본인에게 연락만 갈구하면 좋겠어요? 그럴 리 없겠죠. 여러분들도 직장도 다녀야 되고 직장에서 일도 신경 써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나만 제발 봐줘요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그걸 좋아하는 여자도 없습니다. 언제부턴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제가 편해져서 저를 막대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자기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랐대요. 근데 이 남자가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어머니 밥상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모든 사람은 자기 소나기 안에서 논다고 생각하면요, 이걸 갖다가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맨날 있는 도자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다가 벼룩시장에 팔았는데 그게 10억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소나기에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요, 그게 당연히 귀한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주변에 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거에 대한 가치는 낮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변에 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의 가치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부다님이 그렇게 엄청난 어머니 밥상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라고 가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죠. 가치가 낮다고 생각해서 뭔가 갈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틀에 한 번꼴로 집에 오면 항상 있으니까 찾아오는 서비스도 하고 자기가 주말에도 내려가서 항상 보기도 하고, 여자친구는 썩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 남친은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보고를 척척 잘했고 술을 먹어도 귀가 본능이 좋았던 사람이어서 사실 여친으로서는 걱정도 안 됐었습니다. 일적인 부분도 서로 공유하는 타입이었어요.
헤어진 이유가 일적인 걸로 공유를 했었는데 저에게 위로보다는 서운함이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생각은 제가 전 남친을 쫓아가는 행동을 해서 전 남친이 권태기가 온 것 같고요. 헤어짐 당시 "이놈이 배가 불렀네. 흥." 이런 심정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시작과 헤어짐은 쌍방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상황은 이렇습니다. 헤어지기 2주 전 사귄 지 10달 만에 처음으로 먼 거리 부산 여행을 다녀왔어요. 전 남친이 수목금 부산 출장을 가게 되어서 저에게 하루 연차를 내서 금, 토, 일 이렇게 놀러 가자고 하더군요. 원래 전 남친은 KTX 타고 가는 거였는데 거기서 돌아다닐 생각해서 전 남친이 부산까지 왕복으로 운전을 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상이 없었어요. 완전 저를 껌딱지처럼 여겼으니까요. 싸우지도 않았고요. 단지 제가 돌아오는 길에 거의 10달 만에 이렇게 여행을 다니네. 다음에 다른 곳도 또 가자 그랬더니 전 남친이 하는 얘기가 그러게 말이야. 여행 한번 갔는데 참 오래 걸렸네. 그래서 우리 추부다님이 그랬답니다. 괜찮아. 기회는 많은데 뭐. 그래도 좋았으면 됐지. 올라온 당일 일요일에 전 남친이 너무 피곤해서 저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저희 집에서 자다가 월요일 아침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날 회사에서 일이 터져서 서울까지 술자리 강행이 이어졌죠. 그날 술 문제가 터졌고 그 다음날 미안해라고 남자친구에게 톡이 왔습니다. 우리 추부다님은 너의 입장 이해한다고. 단지 예전에 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자친구는 저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토닥여 주었고 전 남친은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5일 정도 저한테 거리 두는 것처럼 존댓말도 섞어서 말하고 좀 쎄했어요. 왜 이런 행동을 보였냐라고 본다면 지금 부산에서 원거리 여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먼 거리 운전해서 여행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피곤하고 여독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그 남자가 운전을 했겠죠. 운전을 그렇게 장기간 했는데 당연히 안 힘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일이 터져 가지고 술을 갖다가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 이 남자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전 남친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헤어지기 직전 한 달 동안 술로 3차례 정도 속을 썩였고 안 피던 담배까지도 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담배도 폈다라는 거는 얘가 안 피던 담배까지 필 정도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했다라는 그런 행동 태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바람 쐬고 오라고 하면서 보내줬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 친구 한 명이 꼭 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겠다고 했답니다. 그 친구한테 제 남친이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으면 집 근처 고깃집 가라고 해. 깔린 게 고깃집이야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추부다님이 좀 거들어 주려고 그러게 거기 가서 먹으면 더 맛있나 봐. 아니면 그 친구 솔로지? 합석하고 놀고 싶은 건가? 나는 자기 믿으니까 그 친구가 그래야 하는 이유라면 같이 가죠. 나름 좋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 남친이 지금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좀 예민했었나 봐요. 정색을 하더니 아니 남자끼리 가면 다 합석하고 노는 거야? 내가 너 친구도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추부다님 아니 자기도 썩 탐탁치 않아서 하는 것 같아서 그냥 편들어 주려고 그랬던 건데 귀찮으면 가지 말까라고도 얘기했었잖아 나한테. 그랬더니 남친이 내가 널 몰라? 이런 식으로 추궁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그래 누가 들으면 빚 같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난 정말 그런 악의는 없었다는 것만 알아줘. 너 요즘 예민한 것 같아. 너 힘든 거 알겠는데 나도 사람이야. 나도 덩달아 힘 빠진다. 이러면서 같이 이제 싸운 거죠. 그랬더니 전 남친이 아니 지금 여기서 그 소리가 왜 나오는데?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2일 있다가 헤어짐을 통보받은 거예요. 남친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일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힘들다고 했는데 넌 나에게 화를 냈어. 그냥 나는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얘기를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나 때문에 힘들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남자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한 상황에 싸워버리니까 이 남자도 감정적으로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이 1월 초에 전 남자친구 생일 1주 전에 부재중이 한번 왔었고 무시하다가 1월 말에
제가 잘 지내시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 남친은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헤어진 게 9월이죠? 9월에서 지금 1월이 됐다라는 건 그러면 총 4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 카테고리아가 된 시점에서 연락을 하니까 당연히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연락하자라고 했더니 왜 끊으려고 하냐면 갑자기 고해성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성격 받아줄 수 있는 여자 없는 거 나도 알아. 정말 너만한 여자 없는 것 같아. 너 만난 후 너가 기준이 되어버렸고 그러다가 그래 소개나 받아보자 해서 나가면 결국 아 우리 추부다라면 이랬을 텐데 이러면서 자꾸 비교되고 나는 내 상대방에게 죄송해요.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라고 거절하고 너만큼 편안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내가 불편하게 만나야 할까라는 생각밖에 못하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마음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여자를 다루는 스킬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추부다님은 한번 길들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겐 익숙하다고 느끼는 거고 사실 다른 여자들은 새롭게 길들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겠지. 그래서 지금 계속 전 여자친구만 떠올리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약 또 술 마시고 연락이 오면 나 너무 졸려서 그러는데 내일 다시 통화하자 라고 한 후에 연락 올 때까지 냅둘까요? 연락 없는 지 2달째인데요. 제가 어떻게 다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나 너무 졸려서 그러는데 다시 통화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날 연락하시면 돼요. 어제 왜 연락한 거야? 이러면서 물어보시면 되죠. 다음날 낮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낮에 연락을 해야지. 술 먹을 때 연락이 오는 남자를 갖다가 받아주거나 술 먹을 때 연락이 오는 여자들을 계속 받아주다 보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술 먹어서 내가 미련에 연락을 했는데 걔가 받아준다. 그러면은 계속 술 먹고 연락을 하는 패턴이 발생을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걔가 나랑 연락을 하고 싶으면 술 먹고 연락을 하면 받아준다라는 그런 프로세스가 하고 걔는 사실 용기가 없으니까 술에 의존해서 연락을 할 텐데 술을 먹고 연락을 한 이후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술 먹고 또 실수한 거 아니야? 다음날 기억도 못할 수도 있고 별의별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려면 맨정신일 때 연락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술 먹은 남자랑 재회를 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걔가 항상 술 먹은 상태에서 나한테 맨날 연락해. 근데 술을 안 먹고는 연락을 안 해. 그렇다는 건 뭐냐면 맨정신으로는 나를 못 만난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그러면 항상 비정상인 남자친구랑 연애를 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죠. 남자친구가 정상일 때 연락을 해야지 내가 제대로 된 남자친구를 갖게 되는 거지 비정상인 남자친구를 왜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물론 다시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뭐 먹고 싶다 얘기를 하면 그 남자가 충분히 사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친은 현재 저에게 스페셜리티가 부여된 상태가 맞나요? 인기 많고 자기 좋다는 사람도 많은데 왜 안 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남자가 인기가 많고 자기가 좋다는 건 핑계일 가능성이 높고 이 남자는 여자를 다룰 만한 능력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를 컨트롤을 잘 못하니까 추부다님만 짰지 제가 만약 들깨를 다루는 스킬이 되게 뛰어나다고 하면 이 들깨만 상대하진 않겠어요. 다른 들깨도 상대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들깨 다루는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요. 들깨를 마음대로 훈련할 수 있는 강영욱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강아지 하나만 좋은 강아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강영욱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남자는 여자를 다루는 컨트롤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그래서 스페셜리티를 추부다님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왜 추부다님만한 여자가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여자분들도 다 괜찮은 여자예요. 괜찮은 여자가 왜 추부다님밖에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컨트롤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맞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